안녕하세요.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뺀다 작가 이동실입니다. 조만간 제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접한되면은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 그 보험 매일신문에 그 보험 사기에 대해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탄으로 그 사회 초년생들의 보험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은 보험 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우리나라가 4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적발 인원을 보면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의 3에서 5% 정도가 보험 사기로 추정이 되고요. 보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보험 사기가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 중에 그 손해보험에서 적발된 금액이 약 90%고 나머지 10%가 생명보험입니다. 그 90% 중에서도 그 자동차 사고 관련된 보험 사기가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이 장기 손해보험입니다. 사실 이제 똑같은 일 오래 하다 보면은 대략 상대방의 어떤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진짜다 가짜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어떤 물증을 잡기 전에 벌써 이렇게 심증이 갑니다. 심증이 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 보험회사 직원이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자료만 이렇게 증거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에다 이렇게 자료를 넘겨주고요. 수사는 항상 이렇게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1년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보험 사기 그 특징이 첫째가 좀 배우기 쉬워가지고 모방 범죄가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한 번 시작하면은 이제 스톱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친구라든가 지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의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참 후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보험 사기범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은 나중에 꼬리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틀림이 없거든요. 보험 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성 사기하고 연성 사기. 경성 사기는 뭐냐면은 보험 사고를 고의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에 많고 주로 이제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성 사기는 그 사고를 이렇게 고의로 내는 건 아니지만은 우연히 사고가 났지만은 그 이후에 손해액을 부풀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허위임을 한다라든가 진료비를 또 부풀려서 청구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성 사기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노년층이나 여성층이 많습니다. 입원이 아닌데 입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장기간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든요. 보험 사기라는 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친구라든가 SNS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흉측한 보험 사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망치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망가뜨려서 후유장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흉기로 이제 얼굴을 찢어가지고 추상장애로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긴 한데 이런 경우에 보통 징역이 한 3년이나 4년 선고되더라고요. 상당히 중형이죠. 흉악한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판결을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동물 학대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폭력 형상 경험이 있고 성범죄 그 전과가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도되는 또 드문 케이스로는 이렇게 자살이나 타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회 초년생들의 보험 사기거든요. 보험 사기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어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일 좀 안타깝습니다. 이 학생들 주로 이제 친구 소개라든가 아니면은 SNS 이렇게 모집이 돼가지고 그냥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고 보상을 받거든요. 오토바이 사고나 아니면 렌트카 사고를 해서 보험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수사 의뢰할 정도가 아니면은 일단은 이제 보험금을 주고 다음번에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 한번 학생들은 다음번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중간에 빠지더라도 나머지 친구들이 계속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용돈도 필요한 데다가 너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쉬운 거예요. 조직 범죄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그 이상 데이터를 올라오지만은 또 친구들 사이가 계속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친구 사이가 나빠지면은 3, 4년 후에 또 제보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같이 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수사해달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범죄는 반드시 적발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이제 보험 사기로 이렇게 적발이 되면은 그 받았던 돈을 다 이렇게 변제를 해야 되고, 변제 이후에도 이제 전과가 남으니까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직이라든가 뭐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뭐 그런 쪽에 또 신원조회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그 부모님들이 알고 왜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애한테 보험을 줬냐고 따지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만 19세면은 성년이어가지고 본인이 그 어떤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모한테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혹시 그 뭐 이렇게 보험 사기에 뭐 연루된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스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받아봐야 그 100만 원인데 젊은 분들은 생각만 잘하면 나중에 뭐 10억을 벌 수도 있고 100억을 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희망을 크게 갖고 뭐 큰 돈을 벌어야지 그 100만 원 벌어가지고 아무래도 도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이걸로 마치고 다음번에 또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